안녕하세요. 로열킹 김정철 변호사입니다. 오늘 뉴스들 나온 것들 중에서 몇 가지 얘기를 좀 해볼 만한 것들이 있어서,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오늘 뉴스 나온 것 중에 첫 번째 눈에 띄는 것은 이제 김건희 특검팀, 수사팀이 8개 구성되고, 팀당 사건 2개씩 배정한다. 이렇게 돼 있죠. 지금 거의 김건희 수사팀의 특검법에 지금 수사 대상으로 되어 있는 게 혐의가 한 16개 정도를 나누어서 수사하겠다라는 것이고요. 지금 검사가 약 40명을 파견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내란 특검법에 60명, 김건희 특검법에 40명, 그리고 최삼병 특검법에 20명, 이렇게 해서 아마 120명 수준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의 이러면은 예전에 최순실 때의 한 6배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힘에서는 거의 검찰청을 하나 만들었다. 충분히 그런 주장을 할 만하죠. 이 정도 수사 규모면은, 이 3개 사건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거의 검찰청을 하나 만든 거나 다름이 없고, 지금 공수처의 몇 배의 규모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이게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이냐.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는 반드시 필요하고, 저도 페이스북에서 굉장히 많은 비판을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그리고 주가 조작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저도 많은 얘기를 했었는데, 물론 제가 그래서 국힘에 비례 신청을 했을 때 당연히 톡 떨어졌겠죠. 김건희를 비판했으니까. 그런데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관여 부분은, 과거에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되기 전에 있었던 일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돈을 투자를 해서 하는 소위 이제, 어떻게 보면은 LP라고 해가지고, 돈을 넣어서 주가 조작 세력들이 그걸 키운 다음에 그 돈을 서로 나눠 먹는 형식을 취한 거라서, 보통 이 정도 사건들은 기껏 해봐야 집행유예, 경우에 따라서는 벌금형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사례들입니다. 일반인들의 관여에 비하면.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특검법을 통해서 수사를 한다고 해서 무슨 실형이 나올 정도의 내용으로 바뀐다거나 엄청난 내용이 나온다고 볼 수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오랜 긴 시간이 수사도 필요 없는 거죠. 다만 문제는 검찰이 그거를 제대로 수사를 하질 않아가지고,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고 김건희 여사만 쏙 빼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고, 이런 특검법이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많은 국민들의 세금이 여기에 낭비되고, 많은 검찰의 인력이, 거기 수사관까지 포함되면 엄청난 인력이 투여될 것이고, 우리는 매일매일 그 사람들의 수사 과정을 들으면서 얼마나 지쳐가야 될지 벌써부터 진절머리가 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오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특검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왜 특검법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지 않죠? 왜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이나 이 정권에서 그토록 오랫동안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검법은 예외입니다. 특검법은 본인들이 이렇게 특검법을 주장하면서도 여기서는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융합되도록 법을 만들어 놨어요. 굉장히 자기 모순적이라는 겁니다. 제가 여기 특검법에 있는 내용을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특검법은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를 먼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20일 이내에 준비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수사 준비 기간 중이라도 증거의 멸실을 막기 위해서 관련 수사를 진행할 수 있고, 그러니까 준비 기간 중에도 수사 진행할 수 있고, 또 인계받은 사건에 대해서 공소를 유지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특별검사는 90일 내에 사건의 수사를 완료하는데 공소 제기 여부를 바로 결정해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특별검사가 수사도 하고 공소 제기도 하도록 만들어 놨죠. 그리고 특별검사가 만약에 90일 내에 수사를 완료 못하잖아. 그러면 30일 무조건 연장해 줄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무조건 연장하고 그 사유를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해라. 그러니까 벌써 120일은 무조건 확보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특별검사가 수사기간 연장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완료 못했거나, 아무리 수사를 해도 이거 불기소해야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면은
대통령한테 사유를 보고하고 또 대통령이 승인하면 또 30일 더 수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30일 수사하라고 했는데 대통령이 아무 말이 없어. 그러면은 대통령이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승인한 것을 보고 또 30일 더 하래. 그러니까 150일을 마음껏 수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탈탈 털어가지고 수사를 했어. 수사를 했더니 결국은 수사를 완료 못하거나 또는 기소하기가 어렵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야 그럼 너 빠지고 그걸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한테 넘겨. 그리고 그 검사장이 사건을 인계받은 다음에 또 수사를 해. 그 다음에 그 수사를 한 다음에 공소 제기 여부 결정하고 공소 제기되면 공소 유지도 담당해. 이런 식으로 써놨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나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아무리 상대방이 나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처벌할 필요성이 강하고 그렇더라도 우리는 절차를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아무리 살인범이라도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게 해주고요. 아무리 살인범이라 하더라도 구속기간을 정해진 구속기간 이상을 구속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요. 그게 우리 법치국가의 원리이죠. 법치국가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법이 평등하게 적용돼야 되고 공정하게 적용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본인들의 인권과 적법 절차를 보호받을 권리를 헌법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이 구체화되어 있는 것이 형사소송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특검법을 보면 민주당이 그렇게 외치던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아니라 완벽한 수사와 기소의 융합입니다. 수사도 할 수 있고 기소도 할 수 있고 심지어 공소 유지도 니들이 또 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특검만 예외적으로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고 공소 유지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해? 그 다음에 또 뭘 할 수 있습니까? 수사도 계속 연장해. 계속 연장해. 그리고 니들이 기소 못 하잖아? 그러면 지방검찰청 검사장한테 넘겨. 그럼 걔가 또 수사해가지고 또 기소할 거야. 또 기소해가지고 끝까지 기소시키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조문에 재판 기간이 규정이 되어 있어요. 10조에. 재판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신속히 재판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소제기를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3개월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우리 지금 대통령 되신 분께서 과거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얼마를 동안 1년 1심을 했죠. 2년 2개월인가요? 2년을 훨씬 넘어서까지 1심 재판을 했습니다. 지금 뭐 백현동 뭐 이런 사건 아예 진행되고 있지도 않죠. 근데 특검법으로 기소된 사건은 어떻게 하라고 써 있냐면 신속히 하고요. 1심에서 공소 제기로부터 6개월, 그 다음에 1심 판결이 난 때로부터 3개월 내에 항소심이 무조건 끝나야 된다는 거예요. 대법원도 무조건 3개월 내에 끝내야 된다라고 써놨어요. 이렇게 본인들은 자신들이 말했던 것과 다른 상대방을 공격할 때에는 매우 무자비한 내용의 법률을 만들어 놓고 적법 절차와 기본권을 보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그렇게 외치고 왔던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아닌 완벽한 수사와 기소의 융합의 법률을 만들어서 하는 거죠. 지금 검찰청을 폐지하겠다고 얘기해놓고 특검법을 120명을 지금 동원을 해가지고 단 3가지 사건에 모두 투입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 국민들은 뭘 하는 거죠? 우리 국민들에 대한 사건은 누가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그 3가지 사건만 있는 건가요? 지금 수많은 일반 사건, 수많이 기소해야 될 사건들, 지금 일반인들에 대한 피해 사건들, 수십만 건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미 여기에 120명을 동원하고 거기에 엄청난 돈을 투여하고 별도로 다 특검 사무실을 만들어주고 각종의 수사관들을 파견시키고 그리고 수사기간 계속 연장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 과연 말이 되느냐. 이렇게 해놓고도 정말 법치국가를 지향하는 나라가 될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이. 상대가 아무리 미워도 저도 김건희여서 무조건 수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공천 개입의 문제 충분히 있었다고 저도 의심하고 있기 때문에 공천 개입의 문제도 당연히 수사해야 되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정치가 깨끗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상대가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본인들도 깨끗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본인들의 잘못들도 드러내줘야 됩니다. 그리고 상대를 공격하더라도 원칙은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법치국가의 원리를 흔들어서는 안 되죠.
본인들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자 했으면 특검법에도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내용의 어떤 가치가 투영되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에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과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이 사법 수사와 관련된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모든 개정 논의가 비판받고 있는 것이고 저도 계속 비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흐트러지면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으니까요. 자, 그래서 오늘 뉴스 중에서 특검법 관련된 내용 이 부분 관련돼서 설명드리려고 오늘 영상을 켰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법치국가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자유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자유를 확보한다는 것은 법이 공정하고 공평하게 적용돼야 되고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되는 겁니다. 누가 나쁘다고 해서 더 강하게 어떤 사람은 지위가 약하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더 엄중하게 처벌되고 이런 것은 허용되지 않겠죠. 그렇다고 해서 그 반대 상대가 강하다고 해서 또 더 심한 처벌을 주는 것도 법치국가의 원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법치주의는 예측 가능성을 전제로 하고 적법 절차가 예측되고 그걸 통해서 인권이 보호되는 것이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원리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이어킹 김정철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